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여기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서랑의 금마차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정사에서는 마등은 반란 세력에다가 동탁과도 연계할 정도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품이라 통치에 있어서는 훌륭하였으며 관서 군벌 자체가 이합집산과 서로 간 배신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가늠하며 그 시대엔 이런 일이 흔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등은 동탁이 죽고 나서 이각 곽사에게 정서장군 직위를 바꿔 돌아온 다음에 입주위론과 손잡고 이각 곽사를 칠키기까지 세웠습니다. 어찌됐건 삼국지 연회에서는 마등이 반탕 동탁 연합군에 참가하고 나중에 유비와 함께 헌재 혈세에 서명하는 등 반란자이자 난시를 틈탄 군벌에서 충신의 이미지가 채워집니다. 마초가 정사보다 일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을 점거한 이각 곽사의 마등 일파와 마등 한수가 싸울 때 17세의 마초는 책장인 이몽 엉망을 베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마등이 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퇴하였습니다. 정사에서 이 통은 마초에게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 조조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마초는 허재와 싸움을 통해서 영맹이 지난날 여파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조의 찬사를 듣습니다. 가의 이관계 반관계에 의해 마초는 한수를 공격해 그의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삼국지 연회에서는 한수는 이후 조조에게 청하지만 정사에서 한수는 그 후 조조에 대항하여 거백하다가 죽었습니다. 장로기 타가고 유장군이 원군으로서 파견되어 유비군이 장비와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장비와의 대결은 통해서 유비와 제갈량으로부터 과연 서랑의 금모차라는 격차를 받았습니다. 마초는 제갈량의 장량에 의해 양송이 장안에 허간 장로에게 의심을 받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사에서는 장로에게 마초를 시기한 것은 양송의 형으로 나오는 양배입니다. 갑자기 이에게 마초의 제보라는 말이 붙었고 마초는 이의 설득에 의해 유비군에게 퇴화합니다. 유비장은 원군이 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 유비에게 항복합니다. 유비 진영에서 합류한 이후의 활약도 대풍나라 한중 공방전에서 조조에게 공포를 걸고 기습으로 적의 배후를 교란하며 명하려 합니다. 마지막에는 복병으로 등장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정사에서는 관우 장비 마초 황천이 사방장군에 임명되지만 연회에서는 이 멤버의 좋은 추가되어 5호 대장군이 됩니다. 정사에서는 유비가 죽기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 연회에서는 10년이 늘어나서 유비 사후에도 조비의 오류군이 쳐들었을 때 제갈량의 명을 받들어 그중 한갈래인 강족의 군대를 제압하는 등 활약을 이어갑니다. 다만 연회에서도 유비에게 지키기 위한 뒤로는 정사처럼 미묘하게 활약이 부족했는데 따로 죽음 장면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갈량이 북고를 나서면서 마초의 묘를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 제갈량이 생일을 빼놓고 북고에 나선 것에 항의하기 위해 홀로 제갈량이 군대 앞을 가로막는 정원과의 대화에서도 마초 장군마저 최선했다는 지금 5호 대장군은 좋은 장군 뿐이고 그런 장군이 북권에 나갔었다가 병거라 또 생기면 곧 조기 비극과도 같다며 마초가 제갈량의 북부를 이전해 죽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초의 사천 동생 마하대는 정사에서는 높은 관직과 사기를 받았습니다. 딱히 비중이 없는 인물입니다. 삼국지 연회에서는 제갈량 세대의 척간의 필두 무장 중 하나로 활약하고 합니다. 사실상 관용 첩보처럼 5호 대장군 2세대 보정으로 마초가 했을 만한 공적들을 마초가 죽은 뒤에는
나대한테 놀아줘서 오대장군 수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의장군 마천은 분연히 일어나 사방의 호흡을 들고 합정하고 연행하여 삼전의 땅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항화하던 동수를 지배하였습니다. 항시를 전쟁하는 것은 기본으로 했으며 어떤 때는 무관하고 어떤 때는 동전 탓에 적이 틈타서 집이 무너지고 군대가 멸망하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전공과 명성을 가졌음에도 마초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등과 한수의 갈등, 저자와의 대결, 아버지에게 당한 빼앗은 배신 등으로 인해 젊은 시절부터 몇 번이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알레는 죽음이 임박하자 저희 일족 대부분이 모두 저들에게 죽었다. 이제 마대야 한 명만 남았으니 마대만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남길 말이 없습니다. 남이 일에게 마대만 일하도록 하니 건사해주기를 간청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진수도 마초를 평할 때 일신 이분과 이민족들을 기억하여 군세를 이끌며 천하를 신도의 할 성과를 남긴 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부러운 인생을 살다 갔으면 매우 불쌍히 여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마초를 일본의 당대의 고대를 가르지 않고 차라리 쟁쟁한 이들로부터 인정받은 군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명성만 떼나오고 있을 수가 없는 인물이 아니라 그 높은 명성과 본인의 능력을 이용해 시문을 흔들 수 있는 뛰어난 군사 지휘관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가 켜졌던 경남 탓에 수없이 가족들을 잃고 방랑하다가 비운의 삶을 마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초는 병사를 입고 재밌기로 성 안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의 성도 전체와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유장품 머리를 당기대고 절하며 반복하였습니다. 마초는 고관이 교국공신이었던 대장군 마원의 후손으로서 할머니가 강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강족과 저적 사복 지역의 인민족들과 가까웠습니다. 이로써 그는 그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초 명성을 거병할 때부터 중년 이점을 작용했으며 저적에 큰 패배를 겪어도 1년 만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민족들에게 대한 마초 본인의 강한 영향력과 명성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초는 높이 평가했던 이들만 하더라도 저조 유비, 제갈락, 관우, 주위 등 하나같이 천하의 정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후리의 마초의 명성을 드높이 한 요인은 연민의 작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마초가 그저 뛰어난 장소에 불과했고 물로서 뛰어난 능력이한 명성이 부족했다면 제국의 군주 내지는 사령관 급 인사들로부터 하나같이 두려움을 사오나 고운 평가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초가 유대에게 기부하자 유랑과 성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떨다 바로 행먹었던 기록이나 교국공에서 수단공무 시험 참비를 제치고 독일 장군의 인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주위가 천하에 이분 지게를 계획할 때 유비가 아니라 마초와 동맹을 맺어 조조를 압박하는 것은 최종 목표로 삼는 듯 당시 마초에 대한 인식은 최소 정원을 뒤흔들 만한 제의 반열로 여겨졌습니다. 마초는 인물이 명성이 있어서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조도 자연히 걸어 일시적이나마 조조가 죽기 직전까지 뭐라고 그쳐 당대의 복을 여겨졌습니다. 마초는 당대의 피아를 가리지 않고 한신, 연포, 평월, 고대 명장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겪어도 농사지역을 늘리고 전멸 일어설 수 있었으며 그가 공개하자 이민족들을 비롯한 상당한 세력들이 순식간에 호응하였습니다. 장락에서 탈출해 유비에게 기습을 떠도 이민족에겐 저적의 영역을 자유롭게 격려하였습니다. 유비는 마초를 본 사망에 성공하였습니다. 내가 입지를 얻었구나라고 만족하고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장은 유비에게 교시한 마초의 군대가 송대에 당도하는 걸 보고 완전히 정의를 상실해 돌아가며 유비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공적에 대한 자부심과 호기심으로 둘째 가름서 할 관우는 마초의 편편에 대해 듣는 내용은 편지를 제갈량에 보냈습니다. 제갈량이 관우가 마초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관우는 대단히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잘 보이는 곳에 글을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관우의 성격을 생각했으리라는 걸 감안하며 실제로 제갈량이 관우를 마초보다 높게 평가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름을 크게 들친 찬호의 관우가 호기심을 느껴 더 나다운 평가를 받으며 대단히 기뻐하여 자랑하는 점이었다는 것이 마초에 대한 당대의 인물들의 평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비와 한중왕 어른들이 이미 당대 전중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칭송받던 만인지적 관우 창비의 동료를 세워줬다는 것도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자천된 평장은 마초에게 발령을 부추기며 당신이 외부 군사를 맡고 내가 내부 내정을 맡으면 전하가 충분히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신빙성이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마초의 이상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양주에서 모든 걸 다 잃고 한중에서 무도로 도망갔던 시절에도 저족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후일 한중 공방전 때 장비와 함께 이 지역 서적을 변하다 이민족 7개 부족 1만여 부락이라 이들에게 공시켰습니다. 마초의 이민족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유가 표에서 당시 유비하에 있던 부하들의 서열이 어찌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초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장비는 그렇다 치도 저도 당시 행주를 청구한다고 하며 가제로의 직제까지 받았던 관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점을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도적은 원래 조정으로부터 받은 직위이고 평소 장군은 유비가 임으로 부여한 장군직입니다. 아무튼 그의 이름이 가장 앞에 등장한 사실로 미뤄봐 마초가 유비로부터 제후 대접을 적어도 극복 이상을 온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입된 지 얼마 안 된 마초가 유비의 인파인 장비보다 한 단계 유비 지위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파격적으로 높은 대접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유비에 의해 조간의 최초이자 최후의 양주목에 임명되었습니다. 후에 북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해이나 강요의 지위가 이보다 한급 낮은 양주 사제였습니다. 마초가 갖고 있던 이상과 관서지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마초의 명령이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도의 유정이 몹시 들어와야 항복하게 만들거나 조절로 거의 죽일 뻔하는 등 그 높은 명성에 걸맞는 엄청난 훈련을 보여주었습니다. 괜히 후세의 사량을 대표하는 영웅 금마초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초의 명성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유양초족, 강동의 치유, 한중왕 유비, 형제국 관우 등의 당대의 인사들로부터 인정보다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일개 근본이 아닌 제후의 반열에 올랐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 명성을 천하게 크게 떨쳤다고 합니다. 이상 서락의 금마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